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현예슬 여신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박사님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요? 마치 아쉬우세요? 제가 나온 게 아쉽다는 잘못해요. 싫으세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할 때 전 박사님하고 한본문장님 두 분이 이렇게 다툼이 있으시잖아요. 간혹 중간중간. 그게 처음에는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그거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못 봐서 전 박사가 없어서 아쉽다 이거죠? 아유, 본부장이 아니, 없을 때도 난 이게- 아쉬워요. 난 이게 좀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여신이 있는 이 세팅이 좋거든.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여신으로 지켜 올리는데 현예슬 여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머슴이 있어야지. 너무 여신으로 지켜 올렸네. 아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에볼라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볼라 발발에 따른 암울한 경제비용 추산에 관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요즘 월가의 최대 관심사가 이 불안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에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에볼라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추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감염국인 서아프리카를 넘어서 그 인접국까지 에볼라가 번졌을 경우에 2015년 말까지 326억 달러의 비용이 손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의 심각성은 IMF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도 에볼라가 주요 의제로 꼽힐 정도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감염은 차단하되 이 국가 고립은 안 된다라는 배지를 착용을 하고서 이 지구촌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공포에 떨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그 비용 자체보다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했을 때 그 비용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영국 일대 공항에서 지금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금 뭐 서아프리카에서 영국, 미국 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주요 그 항공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한 전문가는 에볼라로 인한 그 경제적인 비용이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정부를 얼마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 이 월가가 보건당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아니라 이 에볼라라는 질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왜일까요, 이 월가가? 이게 뭐 경제 문제하고 당연히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제 시기적으로 연준의 그 양적 완화가 이제 10월 말에 끝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벤트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전염병이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말 그대로 전염이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체가 뭐 당연히 그 월가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왜 자국 내에서 감염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그게 또 굉장히 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이제 그 발병했을 때 미국으로 이송을 해서 정식 이제 허가가 나진 않았지만 백신을 써서 완치가 됐다라고 한숨을 돌렸는데 자국 내에서 그렇죠. 뭔가 이 외부가 아닌 자국 내에서 생겼다는 게 이게 이제 혹시 이제 확산이 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더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비슷한 영화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영화를 많이 봐서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예. 영화가 뭐가 사실 있었던 나 것 같아요? 감기 봤어. 뭐 감기. 컨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다 딱 이런 영화고
뭐 월드워 네, 제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눈먼자들 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영화라서 외국 것도 많이 봤어요. 채권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금융시장에서 채권 쪽을 왜 어둠의 자식들이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가 그래서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리고 예, 금융위기 이후에 또 그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뭐 혹성 탈출도 이제 전염 처음에 네, 보면은 그죠. 그 비슷하고요. 이게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전염이 돼서 네. 전 세계가 굉장히 좀 암울한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정보통신의 발달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왜? 예, 바이러스가 IT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열심히 보고 있으면 돼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전에는 그 스페인 독감이 인류에게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스페인에서 독감이 발발했을 때 한국에는 그걸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스 때도 우리는 홍콩이 가깝고 영향이 커서 많이 했는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사스가 뭔지도 별로 몰랐는데 지금은 워낙 뭐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오니까 이게 금융시장에 또 실시간 반영이 되고 물론 이제 사스 때도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시장 다시 회복됐지만 너무 지금 이런 게 좀 속도가 빨라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제 미국이 그렇게 긴장하고 반응하는 건 그것도 있어요. 그 옛날 중세 때 그 저기 패스트 때문에 사병. 예.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어나 버렸잖아요. 그 아마 그 과거의 공포가 거기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 그러니까 치사적인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죠. 사실 이게 서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이 외신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을 하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뭐 그렇죠. 뭐 네, 직접적인 영향은 네. 없지만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도 국제 행사 같은 거 많이 해서 제 많이 들어올 수 기억으로는 있죠. 네. 그 발병 국가들의 그 학생들이나 뭐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행사가 취소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 자체가 이로 인해서 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이 줄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한테는 뭐 거의 바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충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공포인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이 기사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이 경제학자들이 산술 수치를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그 이후에 발생할 그 상황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제가 더 많이 주어질 거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공포인 네, 것 같아. 불확실에 대한 어떤 그 계산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외신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에볼라 기사를 다루는데 헤드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쓰더라고요. 뭐 전 세계 경제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요? 그런 영화들의 이제 그게 결말은 또 하나의 인류가 거의 뭐 네, 한 3분의 1 한 3분의 1 이상 네, 바타장 하고 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재앙인데? 해결책이 백신이나 해결책이 네. 이제 해서 그렇게 끝은 희망은 이제 있죠. 예. 네. 근데 그 과정이 3분의 1 예. 죽고 네, 예, 죽고 뭐 죽고 나서 이제 분당에서도 여러 죽었어. 저는 그리고 조금 궁금했던 게 에볼라는 지금 우리나라랑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체감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사스나 AI 같은 질병, 전염병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의 여파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런 거 분석해서 충격 얼마 된다 이렇게 보고서 내고 하는데 우리 전문인데 그때 했었어요. 꽤 많이 나오는 거로 추정은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시나요? 실제로는. 예, 뭐 그때 나오면은 주가는 이제 하락하고 뭐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는 하락할 거고 뭐 환율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막 시나리오별로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면은 또 해결책이 나오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어쨌든 지금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래서 멀어서 약간 좀 둔감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얘기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쪽에 그래서 혹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아까 홍정혜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물가 상승 혹시 그러면은 하느니 조금 김영문 또 한은까지 연결을 하시죠.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거기는 친구분 파견 여기는 좀 위험한 지역이어서 거기도 파견 좀 보내주시지. 거긴 특혜급지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기보다 약한 세계 경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황이 지금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 유로존은 독일의 부진으로 회복이 주춤해서 지금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역시 소비세 인상 여파로 인해서 지금 경기 하락 국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달러 강세의 부작용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지금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진한 국가들에 대한 처방은 간단하다. 그들 스스로 치유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 좀 해결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 ECB 같은 경우는 당장 채권 매입을 하고, 뭐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좀 연기를 하고, 독일처럼 뭐 좀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빠른 긴축 정책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게 독일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이 좀 침체가 되다 보면 이렇게 좀 유로존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유로존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거의 뭐 0.3? 뭐 껌이죠, 껌. 예. 아까 얘기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제 정말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목전에 온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으니까 사실 독일은 유럽의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또 핵심이 결국 유로존 또 독일인 것 같아서, 상황은 뭐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 유럽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지금 매우 커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지금 당연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독일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 이제 아까 한국은행도 안타깝다고 했지만 유럽이 안타까운 게 거기 이제 나가 있는 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특파원. 그러니까 일단 젊은이들이 뭐 독일은 상황은 좀 낫지만은 남유럽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일자리가 많이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처럼 시장에 계신 분들이나 정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 부유한 분들 빼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우린 안 돼. 그냥 이게 너무 지금 디프레스가 심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비를 안 쓰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데 더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식 디플레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독일, 유럽은 참 운도 없는 게 조금 살아날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독일이 러시아랑 교역이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스 때문에 또 올 힘든 겨울을 보낼 거고, 해결 뭐 안 되겠죠. 뭐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그러면 내년 더 어려워질 거고, 일본하고 독일은 이제 구조적으로 뭐 독일은 그래도 괜찮고 노령화가 돼도 부동산 가격도 안 빠지고 일본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뭐 경제 외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합쳐지면은 올 진짜 힘든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일 큰 문제를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 지표도 지표지만 요새 이제 슬슬 ECB에 대한 믿음이 되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드디어 뭐 이제 드라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마리오만 처음에 이제 보니까 뭐 정책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예금금리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또 계속 정책금리 인하도 하면서 TLTR로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대출은 안 늘어나고 대출이 안 늘어나고 돈이 남으니까 자꾸 ECB 자산 사이즈는 줄어들고 계속 긴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데이터로 결과적으로 긴축을 한 게 돼버리고 ECB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사실 이 유럽은 각각의 국가들이 자기 자신의 국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다 재정위기 이제 이런 거고 전체 유럽 전체를 다 독일 하나가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이즈가 크다고 하더라도 좀 힘든 상태고 그러면 ECB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뭐 보기보다 약한 세계 경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독일이 일본처럼 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일본처럼 되고 유로가 이제 뭐 망가지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책 대응의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제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보유국이기도 하지만 그 연준이 아주 그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통화 정책을 펴고 그 풀린 통화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살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ECB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애매한 하나의 어떤 공동체인 상태인 거고요. 또 채권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힐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바로 나와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었을 때 그게 그 자금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금을 푼다 하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은행이 다시 한번 기업에게 나가는 형태인데 이제 과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잘 이렇게 자금이 제때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시스템의 문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들이 유럽으로 하여금 상황은 긴박한데 뭔가 정책 대응은 그거에 계속해서 뒤처지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유럽의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조금만 부기를 해서 설명을 하면 아까 그 김상원 연구원이 얘기했던 일자리 없는 그게 이제 중동의 봄이 결국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 젊은 애들 20대 애들이 반이 실업률이 50%였다니까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자포자기 같은 것들이 남유럽 쪽에는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박정현 연구원이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오석태 박사가 와서 한 그 재퍼나이제이션을 얘기한 건데 결국 그거예요. 일본이 정책 대응이 늦은 건 내각제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빠른 나라예요. 굉장히 빨라.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정부가 정책 대응을 굉장히 빨리 해서 우리가 빨리 극복을 했을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 90년도인가에 버블 터지고 난 이후에 정책 대응이 계속 늘어지면서 이 상태로 온 거거든요. 근데 유럽이 지금 바로 유로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다 한 표씩을 가지고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특히나 남유럽, 북유럽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까 의견이 모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아지지 않는 의견 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정책 대응을 들어갈 수 있다. 돈 풀으려고 그러면 당장 분데스방크가 반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이제 재퍼나이제이션이 되는 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ECB는 채권 매입하고 소비세 인상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왠지 약간 미국하고 영국은 괜찮고 네. 그 약간 훈수 두는 듯한 맞아요. 예, 네. 그냥 약간 조금 얄미운 그런 뉘앙스. 한 가지 더 얄미운 걸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장 들어가서 구조조정하고 칼질해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유럽이니까 야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정도지. 그러니까 더 얄미워 이런 거 보면. 이코노미스트가 항상 유럽이나 미국한테는 관대하고요. 그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이런 나라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든. 얄미워. 그냥 그거밖에 할 말 없어.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ECB는 왜 지금 원래 그 전에 그래서 드라기 총재의 별명이 마리오 말뿐이신 마리오 예, 하시다가 진짜 굉장히 간만에 액션에 나셔서 이제 지금 하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연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자꾸 딴지를 걸어도 이대로 가면은 독일 런해까지 해서 다 죽는다 이렇게 좀 인식이 그쪽으로 가서 빨리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은 글쎄요 이게 소비세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엮여 있는데 이거를 방금 뭐 내각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를 뭐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다 알죠. 일본 정부도 다 아는데 이거를 못하죠. 뭐 하라는 대로 하기도 쉽지 않고 독일은 뭐 인프라 투자 글쎄요 뭐 인프라 투자하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 아마 이거 뭐 좋아하겠죠. 근데 나는 인프라 투자고 뭐고 간에 기본적으로 나 독일의 입장이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유럽이 구조조정해야 돼요. 구조조정 하나도 안 했잖아 지금. 했어요 거기? 맞죠. 하나도 안 했잖아. 많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내노라고 했는데 내놓지도 않은 거고 사실 뭐 변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씀 나누시다가 든 생각이었는데 진짜 영화처럼 만약에 정말 진짜 심각하게 퍼지게 돼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여기 이런 데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 오면은 어떻게 얘도 오면 안 화상으로 돼. 이제 녹화해야 되나? 그렇지 네. 화상으로. 할까요? 그리고 아마 화상 말고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스크 끼고. 휴대전화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네. 그래서 제가 예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사실 아직 없대요. 그래서 그냥 뭐 손 잘 씻는 거나 뭐 물이나 음식 같은 거 잘 익혀 먹고 또 뭐 해외여행 안 가는 정도? 네,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해외 못 가는데 잘 됐다. 나 11월 달에 몽골 출장 갔다 와야 가세요? 되는데 몽골에는 없겠지? 몽골에 발병됐다는 소식이 있어. 아직 원장님 서남아프리카 정도만. 다녀오신 이후로 병원 갔다가 여기 오셔야 됩니다. 아 째째하게 또 바로 시작하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응. 다음 주에도 예.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재밌는 조심하세요. 거, 재밌는 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